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말이에요. 그 작은 기기 안에 수십억 개의 스위치가 1초에도 수십억 번씩 켜졌다 꺼졌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기술의 시작이 사실은 거대한 증기기관이랑 톱니바퀴였다면 좀 믿어지시나요? 흔히들 소프트웨어를 영혼에 비유하잖아요. 그럼 하드웨어는 바로 그 영혼을 담는 몸인 셈이죠. 자, 지금부터 톱니바퀴에서 시작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AI 칩까지 IT 하드웨어의 정말 놀라운 진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저게 1800년대에 구상됐던 톱니바퀴 계산기예요. 크기가 어땠냐면 방 하나를 거의 꽉 채울 정도였다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불과 200여 년 만에 이 거대한 기계 덩어리가 손바닥만한 인공지능 기계가 된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도약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톱니바퀴에서 시작해서요. 거대한 진공관의 시대를 지나 모든 걸 바꿔놓은 트랜지스터의 발명, 그리고 마침내 컴퓨터가 우리 책상 위로 또 손안으로 들어온 이야기, 마지막으로 AI 시대를 위한 새로운 두뇌의 탄생까지 쭉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흔히 컴퓨터 하면 전기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컴퓨터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전기보다도 먼저 나왔습니다. 모든 건 바로 증기기관과 톱니바퀴가 세상을 움직이던 그 시절에 시작됐죠. 때는 1800년대, 찰스 베비지라는 수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증기기관의 힘으로 돌아가는 해석기관이라는 걸 설계합니다. 아쉽게도 실제로 만들어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설계도 안에 현대 컴퓨터의 핵심 기능, 그러니까 입력, 연산, 제어, 저장, 이 4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전기도 없던 시절에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모든 컴퓨터의 DNA가 이때 이미 그려진 셈입니다. 이제 전기가 발명되고 드디어 전자의 시대로 넘어옵니다. 컴퓨터라는 개념이 드디어 현실이 되기 시작했는데 와,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포탄이 날아가는 궤도를 빨리 계산해야 하는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인류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바로 ENIAC이 탄생합니다. 사람이 며칠 밤낮으로 계산해야 했던 걸 단 몇 초 만에 해치우면서 컴퓨터의 엄청난 가능성을 세상에 처음으로 보여줬죠. 아니 근데 그 대가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무게만 30톤이었고요. 사용된 진공관이 무려 18,000개가 넘었어요. 전원을 켤 때마다 필라델피아시 전체 불빛이 희미해졌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이 진공관이라는 게 열은 엄청나게 내뿜는데 고장은 또 엄청나게 잦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딱 나오는 겁니다. 아, 이 진공관 기술로는 컴퓨터를 더 작고 더 실용적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겠구나. 이게 명확해진 거죠. 바로 그때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줄 하드웨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등장하면서 모든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바로 요 작은 부품, 트랜지스터입니다. 보세요. 저렇게 뜨겁고 불안정했던 손가락만한 진공관이 이 쌀알만한 작은 부품 하나로 대체된 거예요. 이 순간 드디어 컴퓨터가 작고 빠르고 또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말 인류의 미래를 바꾼 위대한 축소였죠. 이 비유 하나면 모든 게 딱 설명되죠. 우리가 옛날에 쓰던 뜨겁고 깨지기 쉬운 백열전구를 지금의 작고 효율적인 LED로 바꾼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전기는 훨씬 덜 쓰면서 열도 거의 안 나고 훨씬 안정적으로 작동하니까요. 드디어 컴퓨터가 거대한 괴물 기계에서 좀 실용적인 장치로 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트랜지스터를 수백, 수천 개씩 아주 작은 칩 하나에 꾹꾹 눌러 담는 기술, 바로 집적회로 IC를 만들어내죠. 이 기술 덕분에 1960년대부터는 기업들이 업무에 쓸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안정적인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컴퓨팅 파워가 거대 기업의 전산실을 벗어나서 드디어 우리 각자의 책상 위로 올라오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 문을 활짝 연 열쇠는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였습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의 두뇌, 즉 중앙처리 장치 전체를 손톱만한 칩 하나에 다 담아버린 거죠. 1971년에 인텔이 내놓은 4004 칩이 바로 그 시작이었고 개인용 컴퓨터, 즉 PC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야,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같이 타야 했던 거대한 기차, 즉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썼다면 이제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탈 수 있는 자가용, 바로 PC를 갖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컴퓨팅 파워의 민주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겪어온 역사죠. 애플과 IBM 같은 회사들이 PC를 우리 집과 사무실 책상 위로 가져다 줬고요. 그리고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그 강력한 컴퓨터가 마침내 우리 손바닥 위로 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재 2026년에 도착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세상을 휩쓸면서 기존의 컴퓨터 두뇌로는 감당하기 힘든 새로운 과제들이 등장했죠. 컴퓨터에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두뇌가 필요해진 겁니다. 핵심적인 변화는 이겁니다. 예전에는 뭐든지 다 잘하는 만능 제주꾼 CPU 하나면 충분했는데 AI가 요구하는 엄청난 양의 계산을 하기에는 좀 벅찼던 거죠. 그래서 특정 작업에 완전히 특화된 새로운 선수들, 바로 GPU와 NPU가 주인공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CPU랑 GPU가 뭐가 다른지 비유를 들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CPU는 혼자서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풀어내는 천재 수학자 같은 존재예요. 반면에 GPU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아주 간단한 덧셈 문제 수천 개를 동시에 시작하고 한 방에 풀어버리는 것과 같죠. AI 학습에는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연산이 필수적인데 GPU가 여기에 그냥 딱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아예 AI 연산만 전담하는 NPU라는 칩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렸죠. 이게 뭐냐면 굳이 인터넷에 연결해서 저 멀리 있는 서버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자체의 힘만으로 강력한 AI 기능을 쓸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곳에서도, 예를 들면 비행기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통역을 하거나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문장을 입력하면 바로 멋진 이미지로 짠 하고 만들어주는 게 가능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동안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의존했던 연산 능력이 이제 완전히 내 손 안에 있는 기기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오늘 함께한 여정을 한번 쭉 돌아볼까요? 1800년대 기계식 톱니바퀴 청사진에서 시작해서 방을 가득 채웠던 진공관 컴퓨터 ENIAC, 모든 걸 바꾼 트랜지스터, PC 시대를 연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손안의 컴퓨터 아이폰을 거쳐서 마침내 기기 자체에 AI 두뇌를 심게 된 NPU까지. 지난 200여 년간 하드웨어는 정말 쉴 새 없이 더 작게, 더 빠르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똑똑하게 진화해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방 하나를 가득 채웠던 그 쇳덩어리 톱니바퀴가 지금은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됐습니다. 이 엄청난 여정을 따라와 보니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딱 남네요. 과연 이 다음은 뭘까요? 다음 세대의 하드웨어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놓을까요?